2번 B. 자, 이거 틀리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걸 틀리면 진짜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그 남들이 틀리는데 같이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내가 말했지만 2R 더하기 L의 그 형태가 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볼게. 자, 둘레의 길이가 28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래. 돼요? 넓이가 2분의 1 RL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약간 뭐라 그럴까? 제일 그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건 L 이퀄 28 빼기 2R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까지 쓰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2분의 1 R 곱하기 28 빼기 2R이거든요. 돼요? 그럼 여기서 또 갑자기 전개를 하더라고. 그럼 시간이 전개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야, 이게 무슨 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대라고 하지 않았니? 얘 0이고 얘 얼마야? 14 아니니? R이 얼마일 때가 최대일까? 얘를 얻으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 이러면 끝이잖아. 굳이 얘를 전개해서 다시 꼭지점을 만들어요? 미친 거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럼 여기는 이거 R7을 대입해. 그럼 L 값 14일 때. 그리고 그냥 얘네 둘이 같을 때야 얘들아. 얘네 둘이 같을 때야. 산술기 할 때. 돼요? 오케이? 그냥 바로 갈 수 있다고. 그냥 진짜 거의 2번인 이유가 있다니까? 그럼 얘가 R 세타거든요? R 세타기 때문에 R이 7일 거 아니야? 그럼 세타는 2가 되겠죠. 이게 끝이야.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3번도 해봐. 3번. 아까 그 각도 문제 있죠?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얘도 뭐 별거 없어. 그냥 뭐 세타가 1사분면이니까 세타 이퀄 360 아니 이렇게 쓰자. 360 곱하기 더하기 알파. 근데 1사분면이니까 0도부터 90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n은 정수. 그럼 3분의 세타면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이 되고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되겠죠. 여기는 0도부터 30도 사이가 될 거야. 이거지 뭐. 그럼 여기서 n은 정수기 때문에 n이 0일 때부터 시작하시면 0도 돼요. 그럼 0도부터 30도까지가 될 거고요. n이 1일 때는 120도를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여기부터 15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얘는 뭐냐면 이쪽은 240도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270도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죠. 그다음 3일 때는 360도니까 똑같아요. 이게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쪽은 0도부터 30도니까 이만큼이 될 거고요. 그다음 120부터 150이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쪽까지 가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40부터 270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풀면 안 돼요. 셀에도 아마 있을 거긴 한데 하여튼 이런 건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는 거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2번, 3번이니까 남들도 안 틀리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더더욱 틀리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리고 특히 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거의 막 5초 컷으로 그냥 풀고 넘어가야 돼. 이거 두 개 같을 때입니다. 두 개 같을 때입니다. 두 개 같을 때. 그래서 내가 아마 앞에다가 공식까지 써놨을 거거든요.
근데 공식을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이 두 개가 같을 때 이제 뭔가를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 호의 길이 그 뭐냐 둘레 길이 최대일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둘레 길이가 일정한데 뭐 무슨 넓이가 최대인 거 이런 거 구할 때는 제발 2차 함수를 구하는데 전개하지 마라. 전개하지 마라. 이래도 뭐 하면 알아서 하세요. 뭐 내가 어떻게 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지금 됐어. 삼각함수 정의를 봅시다. 힘들어. 자, 아씨 각변환까지 못 가겠네. 그래 뭐 받지 말자. 이렇게도 하면 되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안 될 수도 있겠네. 참고로 그 뭐냐 다음 시간이 목요일이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3번 남았다 그랬죠. 목요일 날 하고요. 월요일 당일날만 간다 그랬죠. 너는 그 친척집 가죠? 몰라요? 그래요? 넌 가니? 그죠? 너는 가요? 안 가? 너도 안 가니? 가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은 휴강입니다. 월요일은 휴강. 나는 나와요. 슬퍼요. 그래서 10시 몇 분이지? 10시 20분부터 하기로 했어. 고3인데. 그래서 공차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키려고. 아마스빈 아니면 공차였거든요. 하여튼 그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날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 월요일 날 수업하면 딱 종강입니다. 우선 종강하고 하루는 좀 쉬자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싫어요? 그렇잖아. 하루는 쉬고 싶잖아. 얘도 방학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 나를. 물론 막 내가 어딜 가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딜 가려고 막 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우연찮게 그게 딱 겹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쉬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하여튼 월요일날 종강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저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삼각함수 봅시다. 삼각함수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거를 가지고 보는 삼각함수. 근데 미리 좀 약간 얘기를 좀 해두고 가자면 삼각함수 is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단위. 요즘 막 썸네일 뽑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다시. 요즘 이게 썸네일 좀 해달라고 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썸네일 뽑아야 되는데 오늘의 썸네일은 삼각함수 is 단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GPT한테도 부탁하면 또 얘기해줘 또 뭐라고 하라고. 거기서 약간 고치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삼각함수 is 단위원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이렇게 나와요. 단위원과 그죠? 정의가 이거야. 단위원과 약간 우린 좀 그 형태가 좀 달라.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면 돼요.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점. 얘를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합시다.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살짝 달라. 그러니까 담이라는 말만 빠지면 되거든요. 담이라는 말만. 근데 거기서 뭐 r분의 x, r분의 y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단위원으로 가자. 귀찮아요. 쓱 하고 쓱 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요. 맞나? 좌표. 얘가 삼각함수입니다. 얘가 삼각함수야. 얘가 삼각함수야. 자, 그래서 이쪽은 얘입니다. 얘를 내려요. 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어차피 1일 거기 때문에 단위원이니까 이게 1이란 말이야.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걸 뭐 x 뭐 세타로 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이 밑변 따라서 걸려요. 밑변이고 이렇게 이거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는 이게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돼요? 우리 비둘기는 아니잖아요. 아까 했잖아. 몇 분 전에 했어. 자, 아니 끼고 들면 코사인이고 싹 피우면 사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고풍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삼각비를 배웠어. 90도까지밖에 안 되니까 각도를 넓혔어.
넓혔는데 도 쓰기 쪽팔리니까 호도법을 배웠어. 그렇잖아. 거기까지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본 거고 이제 넓히고 다 했으니까 이제 쓰는 거지.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점의 좌표는 뭐냐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x 좌표죠. x 좌표. 얘가 코사인. 동경이 만나는 x 좌표가 코사인이고요. 동경과 만나는 y 좌표가 사인이에요. y 좌표. 이게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이게 기울기.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이게 약속이야. 이게 그냥 정의입니다. 상수함수 정의. 그러니까 그 반지름으로 나누는 것 빼고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는 정의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대학 가서 정의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런 게 되는 거고 단 위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이야. x 좌표가 코사인, y 좌표가 사인이야. 그럼 야 씨 이거 1,30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니은 자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도 되고요. 이렇게 하도 된다. 만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좌표를 가지고 볼까? 좌표를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x 값은 음수, y 값은 양수 이거야. x 값은 음수, y 값은 양수입니다. 그리고 야 기울기도 이거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수거든요. 그럼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부호가 여기 바로 다 나오는 거야. 여기는 x 값도 양수, y 값도 양수, 기울기도 양수니까 모두 양수 모두. 자 여기는 x 값 음수, y 값 음수인데 기울기만 양수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고요. 그다음 여기는 x 값 양수, y 값 음수, 기울기 음수니까 이쪽은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얼싸안고가 나오는 거 아니? 근데 나는 또 그때 또 반항심이 또 이렇게 물씬 일어날 때잖아. 오 산타 클로스라고 하긴 했거든요. 아니, 미안해, 그죠? 고등학교 때 했던 거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내가 너네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나는 너네보다 더 유치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 산타클로스라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호는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부호. 그래서 오 얼싸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봐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알아야 돼서 왠지 삼각함수 정의까지만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삼각함수 그 관계까지만 나오고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각변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다음 빨리 이거 저걸 끝내고 그걸 해야 되겠다. 자, 하여튼 그래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요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건데 얘인데 그럼 얘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단위원을 가지고 보는 거야, 얘들아. 자, 323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조금 얘를 약간 좀 그 응용을 시키자면 324번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22번 같은 경우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거를 가지고 다 뭔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볼게요. 323번을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원점 5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x축 양의 방향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써 그냥. 쓰세요.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무조건 이거라 그랬잖아. 자, 원점 5와 5,a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 OP의 길이를 r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몰라. 우선은 이렇게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갈게. 이렇게 갈게.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이제 원점 5가 이렇게 있고요. 5,p니까 얘를 5라고 두고 아무래도 찍어요. P로 찍어요. 그럼 P가 5,1이에요. 이거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뭐 이만큼을 세타라고 주겠죠. 이만큼 각. 왜냐면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게 그냥 세타라고 할게. 귀찮으니까. 원래는 여기다 써야 되지만 귀찮아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쓰지 뭐 그냥 이렇게 썼어. 자, 요거라고 했을 때, 자 이쪽은 OP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OP 길이 R. 이게 R. 이게 R이야. 자,
이제 약간 이거 생각보다 이거 개념 모르면 잘 못 푼다? 근데 우리 이제 풀 수 있어요. 자, 속으로 너만이라고 말한다. 울어야 돼. 알겠죠? 자, 봐봐. 이걸 때렸거든요. 처음에 무조건 무슨 위원이라고 그랬지? 단위원. 돼요? 그럼 무조건 그 반지름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1. 무조건. 무조건 1이야. 근데 야, 인생이 그것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랬잖아. 그죠? 그치? 그런 거야.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럼 당연히 여기 반지름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왜? 아, 얘가 5고 얘가 a인데 이게 1이라고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건 루트라고 쓰고 a제곱 더하기 25. 돼요? 오케이? 이게 끝이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쉬운 거 나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우선 이렇게 볼게. 무조건 단위원을 만들 거야. 무조건 단위원을 만들 겁니다. 무조건 단위원을 만들 거야. 무조건. 자, 그러면은 엔트맨 총을 쏘시면 됩니다. 엔트맨 뭐지? 이게 좀 작아진 거 있어. 쏘면 뿅 쏴가지고 얘를 죽여. 1로 죽일 거야. 1로 줄일 거야. 1로 줄일 거야. 그러면은 축소가 돼. 축소가 돼. 축소. 그래서 곱하기를 쓰시고 무조건 얘를 1로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얘를 1로 바꾸는 거야. 닮음이야. 이게 그 찍기 좋아했을 때 닮음 있잖아요. 이거 닮음 이렇게 이거야 이렇게. 닮음이라니까 닮음.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라고 쓰고 a 제곱 더하기 25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돼요? 이게 끝이라고. 왜? 아니 그럼 이거 봐봐라. 이 점을 가지고 볼게. 이 점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얘 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얘 대 얘까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다. AK, BK라고 쓰면 이쪽은 AL, BL이고요. 이쪽은 AM, BM 이렇게 하는 거죠. 비율 다 그래. 그러니까 개 쉽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 자 이쪽의 점의 좌표를 P 다시라고 줄게. 이렇게 P 다시라고 두면 여기서 이게 5가 원래 있었는데 5 원래 이게 5였는데 이만큼이 5였는데 이만큼씩 축소가 됐으니까 그 축소가 된 건 뭐냐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25분의 1 배만큼 축소가 됐다는 얘기야. 돼요? 이렇게 하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25. 되니? 이게 끝이야. 얼마나 쉽냐? 이거 쉬워 진짜. 근데 애들 못 풀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외운 거 막 코사인 사인 외우면 절대로 못 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는. 자, 루트 a 제곱 더하기 25분의 a입니다. 그럼 다 끝났다 사실. 그럼 여기서 탄젠트까지 바로 나온다. 탄젠트는 기울기야.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뭐 얘로 안 바꿔도 돼요. 어차피 비율이 일정하니까 5분의 a라고 그냥 쓰세요. 얘가 탄젠트야. 물론 뭐 얘는 쓸 일이 없겠지만 탄젠트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그러면은 x 좌표, 그러니까 동경과 여기 있는 단위원과 이제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 중에서 x 좌표를 코사인이라고 하고 y 좌표를 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지. 얘가 사인 세타라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뭐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a가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나와도 되는 거고, 그래서 각도가 넘어가도 되는 거지. 삼각비랑 다르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두 개를 이렇게 하래. 어떻게든 좀 장난을 치래. 자, 그래서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는 그냥 이거니까 루트라고 쓰고 a 제곱 더하기 25분의 그냥 a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이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다 2배 하니까 플러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25분의 2배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어요. 자, 그게 1인 거지. 그게 1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있겠니? 그냥 2개 더한 게 1이래. 야, 그러면은 여기서 a 더하기 10하고 이거 쓰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25랑 똑같겠네. 그래야지 이게 나올 겁니다. 돼요? 오케이? 그럼 제곱해요. a 제곱 20a 플러스 100 20a 플러스 100 a 이퀄 a 제곱 더하기 25. 그래서 안녕 결과가 되는 거고, 이쪽은 20a가 마이너스 75고 희익 안 해도 돼요. 음수 나올 수도 있어. 음수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저렇게 쓴 거지. 그냥 얘는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5, 4, 20에 이쪽은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된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5.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4분의 15만 제곱해가지고 쓰시면 끝날 거기 때문에 얘도 뭐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거 324번 풀어보자. 324번. 그 다음에 삼각함수와의 관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변환을 10분 만에 어떻게 한번 해보자. 내가 외우게만 해볼게. 외우게만. 내가 그 증명은 다음 시간에 되니까 그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 무조건 각변환은 공식처럼. 그래서 오늘 공식이 좀 많았어요. 좀 더 나갈 거긴 한데 324번 한번 해보자. 빠르게 이제 그 다음 그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같이 해봅시다. 이거 시간이 없어. 왜냐면 그거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없고 내가 오늘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자세를 몇 개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이씨 근데 그거 끝날 것 같다. 모르겠다. 한번 보고 자 그래서 단위원과 동경 단위원과 동경 만나는 점의 좌표야.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그러니까 못 외우겠으면 안 외워도 되니까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면 그림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괜히 막 외우려고 너무 노력 안 해도 돼 이거는. 자,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저건 저렇게 그려도 돼. 그럼 보면 뭐 이거야 그냥 x는 마이너스 2니까 뭐 여기 이렇게 있고 저기 저렇게 있는 거죠. 얘가 원점일 거니까 마이너스 2인데 반지름이 2보다 크니까 여기 마이너스 r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럼 y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고 하고요. 근데 a라고 해. b라고 하면 되죠. b라고 한대. 자, OA가 나타내는 각과 OB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각을 이만큼을 그냥 알파라고 쓰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의 각도를 베타라고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분면에 있던지 쫄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쪽은 2 코사인 알파 이퀄 3 사인 비례 3 사인 베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얘가 r이거든요. 얘가 지금 2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루트가 되고 r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입니다.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쓰면 마이너스 2, 이쪽은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신 있게 쓰세요. 이렇게 써. 마찬가지야. 자 이쪽은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빼기 4가 되겠죠. 돼요? 그렇잖아. 야 근데 내가 말했죠. 얘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거랑 이게 정의가 살짝 다르지만 무슨 위원이라 했죠? 다 그냥 축소시키라고. 그냥 축소시키면 돼. 그냥 축소시켜. 이렇게 해. 깜찍하게 해. r대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끝났어. a 다시. 그럼 얘를 이렇게 썼을 때 이만큼의 점은 r배만큼 축소시키면 되니까 r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r분의 2, r분의 루트 r제곱 빼기 3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굳이 말하자면 여기 있는 얘가 뭐냐면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죠. 단위원과 만났으니까 이제. 단위원과 만나는 좌표니까 여기는 사인 알파라고 쓴다는 얘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걸 시험으로 나오고 이런 걸 풀어야 돼. 자,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점 같은 경우도 똑같이 r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b 다시라고 준다면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r분의 2가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r분의 루트 r제곱 빼기 4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베타랑 연관된 각이니까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 이쪽은 사인 베타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겠니? 뭐 똑같지 뭐. 그럼 그냥 그대로 해. 2 코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r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r분의 4. 그 다음에 이거 이퀄 3 사인 베타. 여기 세배 하세요. 그럼 여기 r분의
마이너스 붙었고 3배 쓰니까 루트 r제곱 빼기 4가 되겠죠. 이거야. 그럼 어차피 다 갖고 이거 플러스니까. 그럼 4 이퀄 3 루트 r제곱 빼기 4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 제곱하면 된다고.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324번 정도 풀면 웬만큼 다 풀어요. 이 정도 풀면. 이 정도 풀면 웬만큼 다 풀고, 근데 한 가지 더 약간 불길한 거는 322번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요.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 삼각함수의 정의는 단위원과 동경이야. 단위원. 그래서 삼각함수는 약간 단위원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즘에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풀려.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웬만한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평행이동 됐을 때가 좀 무서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얘기해줄게 다음 시간에. 그래서 그거 볼 때 다 해줄 테니까 우선은 단위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그 다음에 기울기가 탄젠트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이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여기 세타면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있거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 그래 이것까지만 하고 그다음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약간 기본 자세가 있거든.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게. 진짜야. 이것만 해도 거의 한 문제 맞출 거야. 자 봐봐. 그럼 여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 공식이 있어요. 이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걔는 별게 없어.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퀄 1입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우리가 아는 공식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무조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 기본 문제를 풀 때 어떤 자세가 있어. 자세가 있어. 기본 자세야. 약간 태권도 기본 자세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 이러는 거야. 자, 봐봐. 너무 유치하니? 미안해. 잘못했어. 자, 자세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삼각함수 값이 하나 나오면 삼각함수 값이 하나 나오면 무조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 얘는 발이 직각삼각. 제발 이걸 그리. 제발 얘를 그리라고. 제발 얘를 그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뭔가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만약에 뭐 2분의 1이 돼. 근데 세타가 2, 4분의 1이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내가 1사로 하려다가 1사분면 하면 너네가 싫어할 거거든요? 그럼 그냥 제발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 너네가 약간 경기를 일으킬 거 알아. 2, 4분이 아닌데! 막 이런단 말이야. 그쵸? 자, 해도 돼. 2, 1 하세요. 그럼 여기 4, 1, 루트 3 돼요? 그냥 하세요. 코사인 세타 그냥 써. 제발 그냥 써도 돼. 한줄 세타 써. 루트 3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 돼요? 단. 자, 2, 4분의 1 뭐만 플러스죠? 사인만 플러스죠? 나머지 다 무슨 값 붙이면 돼요? 이거 붙이면 되니? 그 이유는 어차피 이게 세타잖아? 그럼 2, 4분면에 이게 있어도 절대값은 똑같아요. 이게 세타인 거랑 똑같다고 그냥. 각도를 가지고 봤을 때 똑같은 걸 그냥 옮겼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부호만 달라. 부호만. 절대값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벌어진 것끼리는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좌표니까 이 사람은 갈 수는 있겠지. 모양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직각삼각형 하고 마지막에 제발 사분면 쳐. 각도 죄. 이거만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만 나오는 게 무조건 다야. 무조건 다 돼요.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326번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나온다는 그걸 말하는 그 순간 나머지 코사인 알파랑 탄젠트 알파는 다 나온다는 얘기야. 무조건 다 나와요. 그냥 싹 다 나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사이 관계에서 뭐라 그래야 되니? 몇 번을 보면 되냐면 332번이죠.
332.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랑 연관된 무언가가 나왔다. 이게 어떤 값이 나왔다. 이게 어떤 값으로 뭐 이제 얘가 뭐 어떤 k 값이 나왔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생각 없어. 그냥 얘는 무조건 조건 반대. 그냥 무조건 양변을 적으세요. 거의 조건 맞아. 그냥 거의 그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처럼 그냥 바로 제곱하세요.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관한 그런 정보가 나온다. 이런 정보가 나온다고요. 이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는 이거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1 더하기 2배 사코가 k 제곱이거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k 제곱 빼기 1이 나올 거죠.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럼 당연히 그러므로 이쪽에는 합과 곱 사이 겁니다. 합과 곱 사이. 합과 곱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3번. 와, 이거 진짜 너네들 이건 정말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꼭 체크해야 되는데, 자, 얘는 3번. 은근히 예전부터 많이 나오던 표현이거든요. 자, A 사인 세타 이퀄 B 코사인 세타 꼴이야. 이런 형태. 얘를 넘겨서 이퀄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퀄 0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꼴이야. 자, 뭔가 넘겼을 때 이렇게 되면 제발이야, 제발.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니까 생각보다. 여기서 제발 이겁니다. 알고 있는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얘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 이퀄 넘기니까 이쪽은 A분의 B가 되겠죠.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1번, 2번은 웬만큼 하거든요. 3번을 못해.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가 되면서 그냥 바로 1번이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A고 얘가 B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세트라고 주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세 개는 무조건 기본 자태야.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함수의 기본 형태 문제를 풀 때 얘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의 체득돼 있어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를 기준으로 들어가거든요. 얘가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엄청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얘로 다 풀려요. 이걸로. 얘로 다 풀려. 얘로 다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공식이 2개밖에 없어. 저거. 2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올 거면 이 따위로 나오든가 저 따위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탄젠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값 하나 나오면 나머지는 그냥 다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서 뭔가를 봐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삼각함수 할 때. 그래서 외울 게 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볼게. 그 뭐냐 이게. 아니 328번은 진짜 너무 유치한 것 같아. 그냥 보면 그러니까 이거야 328번. 그러니까 기본 어떤 그런 자세거든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거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뭐야 이게? 그냥 하면 되지. 자 물론 뭐 5번이니까 그리고 특수각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쓰잖아 이렇게. 써 이렇게. 세타 여기 2분의 1인 거죠. 여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냥 쓰라고 즉각생각해. 그리고 세타가 2, 3이에요. 얘는 반드시 쓰시고 이거면 돼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그냥 절대값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이랑 탄젠트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된다는 거지. 그게 끝입니다. 뭐가 없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30번 330 이것도 그 막 갑자기 2번 쓰고 막 제곱하면서 막 점수도 제곱되고 시간도 제곱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좀 안타깝거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사인 세타 이퀄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넘겨. 그럼 얘 넘기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세타는 2, 4분면이다. 그럼 하나 나왔으니까 나머지 다 줄줄이 사탕. 이렇게 해서 세타가 되고 1부터 3, 1하고 3이니까 루트 12죠. 코사인이
코사인이니까 얘분의 2 하지. 코사인 맞네. 얘분의 2. 루트 10분의 1인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334 그래. 334로 가자. 334. 335번으로 관련된 뭔가 좀 개꿀인 것 같아서 332번은 제곱해 그냥. 제곱해서 곱 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바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334로 갑시다. 334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 각변안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내가 니네 거 그거 뭐지? 그 오답 그거 정리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세요. 그거 오늘. 알겠죠? 그거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 자, 334번. 그러니까 숙제는 335번까지.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타임은 그렇게까지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저거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다음 거 넘어가야 되니까 각변환도 하고 그래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시간에 그 그래프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그 응용 한번 하고 마지막 시간에 그 점화식 한번 하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니까. 물론 점화식을 저번에 한 번 하긴 했어요. 근데 약간 막 또 자세하게는 안 했으니까 거의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해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334번. 제발 여기서 4분면 잘 따져. 세타 이상. 따지시면 됩니다. 여기는 1 빼기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게 되는 거고 이쪽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여기는 뭐냐면 사인 세타 이게 4 이건 자 코사인 세타 값 보여. 코사인 세타 좀 그런 게 혹시 3번, 4번, 5번을 찍고 싶은 굉장히 깜찍하신 분은 없겠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좀 슬픈데? 이거 2, 4분면 아니에요? 그럼 코사인은 무조건 무슨 수밖에 안 될까?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 그럼 못해도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50%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찍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죠? 인생을 거기에 걸면 되지. 그죠? 3점이니까. 근데 하려면 이거지 뭐. 통분하세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래. 여기는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쪽은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산 거죠. 그냥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공식은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쓰도록 만드는 거야. 기본은 이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형태들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들이 이게 된다고. 이게 기본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이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걸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코사인 제곱 제곱. 바꿀 수 있어 이거. 그럼 여기 사인은 지워지니까. 그럼 얘가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4가 되는 거죠. 뭐 지워지죠. 2. 그러면은 탄젠트 제곱 세타가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탄젠트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이쪽은 뿔마 루트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야 이게 2, 4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플러스 안 되겠네. 알바 그러든 말든 이렇게 하시면 되죠. 1 루트 2 여기 세타라고 하시면 되니까 1에다 2니까 루트 3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니까 얘분의 얘니까 3분의 루트 3인데 2, 4분면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냥 끝이라. 그래서 부호를 파악 잘해요. 부호. 그래서 이제 이쪽은 각도 체크를 제발 좀 잘해. 각도 체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목 상태가 좀 좋았으면 그 소리를 질렀을 것 같긴 해요. 그 누구냐 걔 이상한 아이돌인가 나와가지고 막 외모 체크인가 하는 애 있지 않죠? 그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되게 문제를 많이 했어요. 이것만 알아도 나중에 수능 때까지 다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필수적인 것들은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때보다는 여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이쪽 파트가.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어렵게 나오는 거는 웬만큼 다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랑 해가지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각변을 한 다음에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를 좀 마무리할 테니까 그러면은 잠깐 내가 그것만 주고 끝낼게요. 프린트.